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어제 미국장 마감한 것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입니다. 나스닥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그래도 지난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고점 오늘도 못 넘은 거 아니냐, 이거 하락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에는 상승폭이 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0.4%.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지수를 하락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제 0.4% 상승 마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월 22일 날 요 날이 빠졌어야 되는 날인데 요 날 장대양봉 나와버려서 어떤 하락에 대한 찬스는 많이 물 건너간 상태예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어제 본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자, 여기서 갭상승 했으니까 어디까지 밀리나 봐야 된다. 만약에 어제 나온 음봉, 6월 22일 날 나왔던 음봉을 6월 22일 날 나왔던 양봉을 이렇게 음봉으로 해서 다 통째로 감싸서 종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이건 재차 하락하는 그림이지만은 이게 아니면은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아니었다.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이건 뭐냐면은 이 지난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 있죠. 여기 고점 자리, 요 자리 매물을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소화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오르게 돼 있고요. 오랫동안 오르지 못하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락했어야 될 찬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은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그리고 오늘까지 보면 6거래일 가까이 돌파하려고 했던 이 자리를 만약에 이걸 넘어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폭등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 변동성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요즘 정말 시장 상황이 정말 미쳐 돌아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원래 평상시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 그죠? 평상시에는 지수가 하락하면은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수가 배실 하락하면은 변동성 지수 같이 떨어지고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면 같이 변동성 지수가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6거래일 동안 쉰 거예요. 어떻게 보면 6거래일 동안 상승을 위해서 쉰 게 됐고 이제 오른다면 6거래일 동안 여기서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강하게 오를 거예요. 아마도 지금 자리가 미친 버블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던 이런 장대 양봉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재미난 상황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나스닥 때문이겠죠. 나스닥 때문이에요. 나스닥이 미칠 듯한 버블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뭐든 끝이 제일 무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매도 무서운 거고 그리고 이런 오버슈팅도 무서운 건데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아무튼 나스닥이 미칠 듯이 강해서 계속 얘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S&P라든가 원래 꺾일 준비를 해놨던 S&P라든가 다른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다시 관뚜껑을 열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 어제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렸으니까 이거 하락의 전환 신호 아니냐?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최소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했는데 여기서 이 상승 시도 실패한다? 그러면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도 여기 고점에 도전해서 상승 시도했는데 돌파 못한다. 오늘도 윗골이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하락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어쨌든 윗골이가 길게 달렸지만 0.7% 상승 마감이에요. 그죠? 나스닥 종합 봐도 비슷합니다. 물론 윗골이가 좀 더 길긴 하던데 어쨌든 팽팽한 도치형이긴 합니다만은 무려 0.74% 상승이에요. 이것만 갖고는 이제 다 오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고점에 대한 이 저항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자빠져야 이게 오랫동안 길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번처럼 6월 11일 날처럼 이렇게 한 번에 빡 이렇게 폭락해버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뒤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S&P도 뭐 계속 올라갈 거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 달에 하락,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거의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 자리에서 물론 모르죠. 요 자리에서 오늘도 못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오늘 분위기는 이거를 오히려 이제 6거래일 동안 만들어 놓은 거 넘어가고 오버슈팅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다? 6월 22일 날 절호의 하락 찬스였는데 이 자리에서 안 빠져버렸기 때문에 올라가고 이제 폭등을 기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락에 관련된 상품 들고 계신 분들,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거나 뭔가 위험 관리를 또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물론 뭐 TVIX라든가 뭐 UVXY라든가 이런 변동성 관련된 상품들은 제가 얘기한 거하고 조금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UVXY라든가 TVXY, 자 여기 TVIX, 어쨌든 어제 양봉을 뽑아냈어요, 그죠? 어제 양봉 뽑아냈고, 그러면 어제 나온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 그냥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런 TVIX나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폭등이 나오면은 변동성은 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죠? 상황 봐가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불안전하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일단 한국장 보겠습니다. 한국장 뭐 당연히 오를 겁니다. 당연히 오를 거예요. 어제 그죠? 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를 거예요. 한국장에서도 이제 약간 좀 수급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콜옵션이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어마어마한 콜 매도 포지션에 폭격을 맞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 이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타이밍이란 게 있는 거죠. 올라야 될 때 올라야 되고 떨어져야 될 때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콜옵션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오늘 현재로서, 물론 아침 9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 어떤 하락을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콜옵션이 어제까지 이렇게 좀 어제까지 저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빠질 거면 오늘 빠지고 오늘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오늘 죽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또 양봉 달고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쩌면은 다시 한번 미친 콜옵션의 그 장대 양봉 이런 거를 구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 구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올라봐야 뭐 끝은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만은, 이 하락 베팅 하신 분들 이런 거에 대비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들, 지금 보시면은 이 옵션의 변동성이, 콜옵션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풋옵션은 보시면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래도 콜옵션보다는 좀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요만큼 움직일 때 콜옵션은 요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풋옵션은 요만큼밖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콜옵션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상승이 비정상이고 오래 갈 수 없고 어떤 시세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건데, 솔직히 한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꺾이려고 했었으나 미국 나스닥이 아직은 네가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관 안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를 목을 붙잡고 꺼내버린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한 번 더 살아나게 생겼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콜옵션의 미친 시세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풋옵션은 지금 걸레짝이 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것도 뭐 이걸 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이에요. 6월달 마지막을 어쩌면은 12년 상승의 12년 가까운 상승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6월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긴 드는데, 지금 어쨌든 6월달 그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어떤 버블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고, S&P고
나스닥이고, 그죠? 굉장히 지금 어떤 버블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게 왜 차트가 이게 안 봐져 이렇게. 아무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12년 상승의 끝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지막 시세, 여기서 장대 양봉이 더 길어져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마지막은 끝까지 진짜 미칠 듯이 뽑아내거든요. 이번에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미칠 듯이 뽑아내는 거를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우린 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길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이, 나스닥이. 2000년 IT 버블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가까이 오르긴 올랐었거든요. 물론 지금 6개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렇게 이미 시장이 10년 넘게 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렇게 2000년처럼 6개월 이상 더 추가로 막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6월달 봉이 이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가능성, 장대 양봉이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버스 중에서 한국엔 그런 거 없는데 미국에 곱하기 3배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 막 그냥 미칠 듯이 존버하시면은, 미칠 듯이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이건 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솔직히 곱하기 2배짜리는 웬만큼 좀 손해를 봐도 다시 튀어오를 때 어느 정도 튀어오를 수 있는데, 곱하기 3배짜리는 여차하면은 죽을 때 훅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의 시간이 왔을 때 그만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많이 물리신 분들은 좀 어쨌든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위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은 넘어갈 것 같아요. 코스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 글쎄요, 대략 한 284.3 이 정도 자리라고 보이는데, 선물지수로 이거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코스피도 폭등 가능성이 있어요. 미친 척하고 지난 옵션 만기에 만들어놨던 6월달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친 폭등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위험 관리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상승 베팅한다. 어쨌든 그것도 본인 마음이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상승 베팅하기 전에는 우리 나스닥 월봉 한 번씩 보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스닥 월봉 한 번씩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물려도 인버스에 물려야 되는 자리지, 상승 베팅을 하기에는 오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주식 비중 줄여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지, 지금 이 버블을 먹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여기 신규로 들어가기는 그거는 좀 과한 전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